네,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를 끝내고 나니까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잘 간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에 조금 더 첨언을 해보자면 이번 주 가는 말이 더 잘 간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비자 쪽은 워낙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 반도체는 징검징검 다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전략이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오늘 저희 방송 꼭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큰 산을 굉장히 많이 넘었기 때문에 정말 다음 주부터는 시장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전략 야무지게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핫딜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도 타임어택 코너 함께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타임어택 코너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가 나올 건데 오늘은 QR코드가 없네요. 이따가 QR코드 나오시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나왔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던 참 길었던 한 주 같은데 맞습니다. 이번 주장 그리고 다음 주장까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이번 주 시장이요. 네. 제 예상한 것보다 너무 좋지 않은 흐름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도 오늘 놓고 보면은 대형주만 좀 유독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뭐 그렇게 강세를 보인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을 보인 쪽이 대형주 쪽에 많이 네. 밀집이 되어 있었고 특히 삼성전자가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코스피는 강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이 많이 밀렸죠. 그리고 대형주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밀리고 있습니다. 스몰캡 종목들도 다 밀리고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아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은 4.2%대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추세선으로 보게 되면은 121선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평균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 한국 시장 증시의 수급 문제와 같이 역상관관계를 갖고 네.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금리가 인하가 나오면은 이제 우리 시장은 조금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이 강세를 보이지 못하는 네. 이유는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금리만 떨어지고 있는데 환율은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환율이랑 이제 금리도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원래 금리가 떨어지면 환율도 같이 떨어져 줘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면은 네. 이 미국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이제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환율이 약해지는 그런 그림으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환율은 강세고 금리만 약세요. 반대로 가고 있네요. 이런 네. 경우는 사실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조금 증가가 되기 좀 힘든 그런 배경으로 좀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왜 이런 배경이 나왔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유럽의 정치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회를 뭐 해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유럽의 정세가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로가 약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약세다 보니까 네. 반대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당연히 원화도 네.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의 어떤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환율도 떨어지면서 환차손을 입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 유입이 되기 마련인데 네. 지금 이제 그런 핀트가 잘 안 맞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것이 장기적인 노이즈보다는 단기적인 노이즈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의 방향성을 봤을 때 결국에 미국 경기가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는 결국에는 조금 점진적으로 밀려갈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긍정적이게 반영이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나오는 노이즈는 단기적이다. 그럼 그렇게 봤었을 때 우리가 중기 방향성을 좀 좋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대외 변수로 인해서 네. 시장이 단기적으로 밀릴 때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명목으로 판단하고 매수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시장의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이제 가격 낮추기만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시장이 좀 전망이 괜찮다라고 봤었을 때 매크로 상황이 괜찮을 거다라고 봤었을 때 단기적인 대외 변수로 밀렸을 때는 오히려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노이즈가 가득한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잘 봐야 될지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많으신 분들 제가 오늘 언박싱 종목으로 지금 시점에서 꼭 봐야 되는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저는 무슨 경제 강의를 하나 듣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정말 너무 저도 새롭게 배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시작 전에 또 우리 성재 전문가님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지만 이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도 최대한 또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이 15분 종목 상담 코너 를 통해서 이 종목 상담 플러스 고민 상담 그리고 경제 지식까지 알려드리는 그런 특급 찬스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왜 웃으세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12,480원이시고요. 비중 8% 가지고 계십니다. 뉴바이오로직스 오늘 종가 확인해 볼까요? 12,810원에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이 작년 7월부터 급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차트를 또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동사의 어떤 재료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그 설명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언박싱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네.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오늘 일자로는 그 유코백 19가 임상 3상에서 1차 지표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줬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동사의 핵심적인 재료는 제가 설명을 상당히 많이 드렸는데 콜레라 백신을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업체라는 점에 있습니다. 사실 이 콜레라 발병의 원인이요. 비브리오균이 체내에 들어오면서 감염이 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인데 이 비브리오균이 이제 지구온난화가 지금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 지구온난화 가속화가 되면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비브리오균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날은 계속 더워질 거예요. 이 온난화가 단기간 안에 지금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콜레라에 대한 예방, 백신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떠오르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잠비아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콜레라가 너무 발병이 심하다 보니까 학교를 잠정 휴교를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소식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레라 백신이 수요는 되게 큰데 수요 시장 사이드는 굉장히 큰데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유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봐도 꾸준한 성장이 조금 돋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에서 보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굉장히 크게 확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굉장히 좀 퀀텀 점프, 실적을 퀀텀 점프로 네. 보여줄 것 같고 실적이 지금부터는 이 콜레라 백신 관련해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임상 관련 재료들도 덩달아 붙어 있는 상황에서 실적까지도 계속 견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길게 보게 되면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만들어가가지고 이제 밑에서 거래량이 실어지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는 장기적인 우상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대예요. 근데 이제 2026년 정도가 되면 영업이익이 300억대인데 바이오, 제약 바이오 기업이 이 정도면은 되게 지금 저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고요.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주가가 네. 아주 길게 봤었을 때는 2만 원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 네.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2만 원 넘어갈 때까지 충분히 좀 들고 가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박스권 하단부 12,000원이 깨지게 됐을 때는 좀 정리를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상단부인 15,000원까지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바이오로직스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이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는데요.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 꿈비입니다. 오늘 꿈틀 하던데 12,300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뭐가 있나요? 다음 주 전망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는데 꿈비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1,660원입니다. 오늘만 해도 15%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다음 주 정도에 윤 정부 측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나온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들의 이슈들에 의해서 사실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이런 꿈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게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고 네. 이런 단기 일정, 모멘텀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예를 들면 뭐 총선 전에 일정 기간 그렇죠. 동안에 네. 형성된 그 모멘텀,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저출산 대책 앞서 앵커님께서 네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음 주 한 19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나오는데요. 19일에 저출산 두 번째 저출산 대책을 네. 지금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는요. 그때부터는 어떤 모멘텀의 소멸이라고 사실 저는 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단기간에 어쨌든 승부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시청자님 단가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니고 한 작년 연말 정도에 매수를 하신 단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단기간 모멘텀이 나오고 있었을 때 오히려 좀 본전 매도까지 한번 좀 노려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본전으로 좀 잘 나오는 것을 조금 목표로 보시는 것이 네.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큰 파급력 있는 재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저출산 대책을 정부에서 내놓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정말 실효성에 대한 의심은 전체적으로 좀 다 그렇죠. 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도 하고요. 되게 회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제한된 그런 어떤 시세가 나오고 말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 드리는 5일선을 이탈하면은 조금 정리를 보자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일부터 뭐 하락이 나와서 5일선이 내일 좀 올라올 겁니다. 근데 네. 5일선을 이탈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게 됐었을 때는 과감하게 그래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저출산 모멘텀이 언제 등장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5일선을 조금 손절 가격으로 보시고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다음 주까지 보신다라는 가정하에 시청자님의 본전 가격까지 한번 좀 노려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꿈비뿐만 아니라 저출산 대책 이런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는 단발성이 굉장히 강할 것 같다. 따라서 시청자님의 이 매수가 본전 매도 전략을 또 짜주셨네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10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물려있는데 꽤 되었습니다.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데 드디어 가는 건가 싶은데 향후 방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오늘 주가 확인해 볼까요? 87,600원에 오늘은 3% 상승 보여줬습니다. 그러게요. 꽤 오랜 시간 박스권에서 횡보를 했었던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뭐 어제도 로봇 관련주가 왔었지만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가 8월 8일 날 또 있다. 그거에 따라서 로봇주들의 행방이 결정된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시지 않으셨나요? 그게 아마도 올해 가장 큰 어떤 골자가 될 네. 재료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조금 변수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라든지 네. 또 LG전자의 뭐 인수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인수 건수가 언제 또 튀어나올 수가 있을 충분한 그런 업종 테마이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좀 확정할 수 있는 재료를 보게 되면 8월 8일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조금 별개로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큰 게 지금 이제 두산이 굉장히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산이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와 이제 상관계수가 지금 조금 일치해지면서 최근에 조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물론 이제 8월 8일에 있습니다. 그 어떤 협동 로봇 관련돼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8월 8일 전후로 본다고 했을 때는 직전 고점까지는 목표가를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4,500원 정도가 되겠죠. 이 구간을 좀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조정이 나와서 이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큰 추세의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은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기업이고 실적이 본격적으로 뭐 컨센서스를 확인을 해보면은 한 1,300억 영업이익, 되게 큰 영업이익 수치가 26년도 정도는 돼야지 네.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로봇 업종에 대한 어떤 실적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때는 저도 26년에서 27년을 계속 이야기를 네. 꾸준히 방송에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보기에는 더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이 박스권이 뚫려서 네. 내려가게 되는 경우는. 그래서 박스권 하다 보인 7만 원을 이탈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다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산 로보텍스 같은 경우도 장기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 종목 그리드 위즈입니다. 66,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네요. 그리드 위즈 오늘 종가 49,500원이고요. 오늘 신규 상장한 뜨끈뜨끈한 신상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신규 상장을 한 종목이고요. 에너지 플랫폼 업체이기도 하고 이제 또 국내 1위 수요 관리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은 이제 근거를 조금 잡아내는 부분들이 사실 기술적인 해석이 조금 안 된다라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단점이 네. 있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기준으로 봐야 되는 가격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공모 가격이죠. 공모 가격이 보게 되면은 4만 원대에 있습니다. 4만 원. 그래서 지금 49,5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4만 원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4만 원대에서 되돌림이 나와주지 못하고 다시 밀리게 됐을 때는 그 4만 원이 반대로 오히려 강한 이제 매물대로 좀 작용을 네.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조금 추세 하락이 당분간 더 연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게 지금 스펙트럼이 좀 크게 움직이는 날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근데 시청자님 단가가 너무 좀 높습니다. 너무 높게 물려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요. 근데 4만 원을 이탈을 했을 때는 그래도 좀 정리를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보유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4만 원이 깨진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과감하게 정리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늘 고점 구간까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조금 추세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보고 오늘 고점인 8만 원 정도 라운드 피겨 떨어지는 8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고 한번 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드 위즈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17,000원 매수가시고요.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12,200원으로 그 손실폭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전고점이 작년 10월 24일 17,770원이었었거든요. 거의 고점 부근에서 물려 계신 것 같은데 이 코오롱 글로벌 탈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저도 이제 이 재료를 계속해서 네.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조금 관찰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사실 이 석유 이제 매장 관련해서 이 재료가 사실 이게 제 본 재료가 정말 돼서 제가 파급력 있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상 진짜 시추공을 꽂아서요. 시추가 좀 되는지 확인까지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맞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네. 있는 상황이고 1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좀 저는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지점까지 좀 보면 좋냐면 11선을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11선을 만약에 뚫고 내려간다고 했었을 때는 다시 제자리로 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자리로 다시 왔을 때, 뭐 예를 들면 9,000원까지 다시 왔었을 때 매수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내년에 어쨌든 시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까지 재료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리인 9,000원까지 내려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 하지만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가격대 입장에서는 조정이 나왔을 때 11선이 뚫렸을 때는 정리를 보시는 게 좋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본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음 주에도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음 주에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요. 잠시 뒤에 말씀드릴 스마트 머니 기법까지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또 박성재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뭐 시장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가 물어볼 건 없지만 그래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날아왔다. 이에 따라 다음 주가 어떻게 될까? 다음 주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던데 다음 주 어떻게 보시나요? 좋게 보시나요? 사실 금리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사실 당연히 시장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 시장이 이것을 소화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시장이 조금 연일 급등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서두에도 이야기 들었었던 환율입니다. 결국에 이제 신규 매수 자금이 들어와야지 유동성이 좀 시장에 유입이 돼야지만 시장의 강세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신규 매수 자금이 외국인들로부터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환율이 높으면 환차손 때문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조금 진정돼 주는지 유로화 약세가 조금 진정이 되는지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진정이 된다라고 보면 저는 다음 주면 충분히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했었을 때 시장이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네. 세게 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을 제대로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가장 문제인데 일단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오늘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바로 이유가 2차 전지였어요. 정말 2차 전지가 오르는 것 같다가도 또 빠지고 오르는 것 같다가 또 빠지고 계속 퐁당퐁당 징검다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 도대체 상승을 하게 될까요? 앞에서 앵커님과 저랑 이야기했었던 네. 금리 인하 시점이 반영이 될 때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 좀 네.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작년 3분기죠. 3분기 후반부터 올해 2분기 초반까지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고점 대비 MDD를 보게 되면은 네.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리가 만약에 좀 완화가 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될 거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좀 과대 낙폭된 고점 대비 과대 낙폭된 업종이 단기 랠리를 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 랠리가 나올 법도 합니다. 근데 앞에서 계속 이야기 드리는 네. 환율 문제가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뚫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랠리를 달려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조금 차분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섣불리 조금 추세가 조금 다시 하락 전환하는 것 같다라고 조금 매도로 보시기보다는 좀 차분히 지금 시장 상황을 조금 같이 관찰을 하면서 차분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를 주워 담을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예, 역설적으로 보면은 네. 단기적으로는 그런 기회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2차 전지도 또 눈여겨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또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번 주는 정말 소비재의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품이랑 음식료가 너무 좋았고 특히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았는데 뭐 김밥도 있고 라면도 있고 막걸리, 아이스크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조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말 이유를 찾아서 이제 후발주자를 계속 찾는 것 같은데 저희도 찾아봐야 될지 아니면 다른 쪽을 봐야 될지가 궁금하네요. 우선 뭐 사조 쪽은 오늘 냉동김밥 네. 관련해서 김 가격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 음식료 업종을 저도 계속 이야기를 사실 앵커님이랑 같이 맞아요.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가 아웃퍼폼이 많이 됐다라고 보는 게 사실 주류 쪽이 실제로 수출 데이터가 그렇게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 이게 확실히 조금 과열 국면으로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이나 화장품 쪽에서는 일단은 조금 멀리 떨어져서 지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다음 이제 모멘텀 수급이 어디로 들어갈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미리 조금 진입을 해놓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장품이나 음식료는 지금 과열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가는 말이 계속 잘 가잖아요. 지금 따라타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위험한가요? 만약에 네. 시장의 어떤 수급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지금처럼 다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환율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랠리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환율도 떨어지면 유동성이 공급이 돼요. 신규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쪽에서 몰리는 것이 아니고 순환매가 적극적으로 도는 시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되면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발생을 하면서 이 과열된 구간을 싣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이 그래도 뭐 음식료라든가 이런 화장품 안에서 좋은 종목들을 되게 많이 잡아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잡았던 방법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노란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고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이 빠지라 기다렸다. 그런데 왜 안 주시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신청만 하시면 빠짐없이 다 드리는 거 맞죠? 예, 전부 다 드립니다. 근데 신청자분들이 많으면은 이게 순차적으로 다 전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가 있지만 신청을 주시기만 하면은 모든 분들에게 어떤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청해주시고 차분히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직접 만드셨죠? 제가 직접 만든 이제 기법이고요. 네. 좋은 기법입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좀 잘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우선 스마트 머니 기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이에요. 똑똑한 돈의 기법이잖아요.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하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우리 시장에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직 제공이 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 주체들은 이 해당 종목의 주가 방향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똑똑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상황을 포착을 하고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노리는 방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오게 됐었을 때 일봉 차트상에 신호로 포착이 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이후에 타이밍을 잡아서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존의 어떤 추세 매매라든지 어떤 박스권 매매라든지 이런 패턴식 기법들은 정책 변수라든지 이제 매크로 변수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포의 저점을 확인을 하고 저점 매수를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 정책 변수에서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제일 좋은 거,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도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뉴스를 봐야지, 뉴스에서 나온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모멘텀이 길 거다라고 판단될 때 그 가운데에 올라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판을 하는 경우에는 모멘텀이 끝자락에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멘텀의 길이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이 재료에 대한 모멘텀이 언제까지 연속성을 가질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좀 받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이런 정보와 재료가 실제로 뉴스로 우리에게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할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모멘텀의 길이가 짧다고 하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제 정보가 우리한테 제공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가 가능하다라는 거, 제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언박싱 종목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증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그대로 보시면 되고 꼭 이 기법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뉴스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주포와 함께 매수를 할 수 있는 정말 안전하고 좋은 방법인데요. 이 방법 오늘 꼭 받아가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전문가님이 목금만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안 받아가시면 다음 주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꼭 신청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쉽게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신청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또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 보내드리니까 꼭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스마트 머니 기법 또 매매 포인트도 있고 예시 종목으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죠. 예. 네. 매매 포인트를 그럼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상에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게 되면은요. 매수하는 방법은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화면에는 한 3가지 정도만 기술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 방법도 제가 구두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첫 번째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조정이 나올 때는 이 신호 포착일 당일 저점 지점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의 포착일은요. 주포의 개입이 시작된 날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의 저점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또 이제 다르게도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종가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이후에 포착 당일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언박싱 종목을 항상 들고 오는 예시처럼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림이 나올 때, 즉 매집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이제 매수 개입의 시작일로 보기 때문에 시작을 했으면 주가를 길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거래량이 늘면서 매집하는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이 이런 정황들이 포착되고 나서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죠. 손절 부분입니다. 손실도 절대 방치를 하면 안 됩니다. 손실을 잘못 방치하면은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수익을 아무리 많이 그동안 쌓아왔더라도 한 번에 잃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절 추세선도 제가 따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기법을 이 간단한 매매 방법만 숙지를 하고 계시면은 손실은 짧게 나오게 되고요. 수익은 길게 챙겨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좀 이해를 좀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이 뒤에서 제가 한번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오늘까지 이제 이제 예시 종목을 필요 옵틱스로 가져왔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제가 대표 예시 종목을 좀 바꾸실 거예요? 예, 바꾸려고. 왜냐면 네. 너무 이제 이 시장의 주도주들, 대장주들 중에 아래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됐었던 종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바꿔오고요. 오늘까지는 좀 필요 옵틱스를 예시 종목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리기판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죠. 최초 이 기사가 유리기판 쪽에 대표적인 기사 2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상승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기사가 첫 번째 2월 21일 왼편에 보시는 기사가 떴습니다. 삼성전자가 인텔을 조금 유리기판 이제 장비를 국산화하면서 넘어서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유리기판주들이 조금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는 기사 3월 28일에 동사의 직접적인 기사입니다. 필옵틱스가 국내 최초로 반도체 패키징용 TGV 양산 장비 공급 출하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자, 동사가 양산 장비를 공급을 출하한다? 이거는 어디서 공시를 하는 거냐면 회사에서 공시를 하는 거잖아요.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재료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주포를요. 회사 내부 관계자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내부 관계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이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부자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주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부자 정보가 충분히 유출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이제 시장에 제공이 됐었을 때는 상한가를 갈 정도로 센 재료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전 선침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주포들은요. 정말로 그런 사전 선침해가 나왔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뉴스 발생일은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기 제가 하얀색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고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포착이 된 거냐면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1월 29일입니다. 근데 신호 포착일로 가서 신호 포착일 이전에는요,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포착일 당일부터 거래량이 정확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개입의 시작일을 정확하게 저는 잡아내고 있다라고 보고요.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로부터 뉴스 발생일 이전에 있는 이 거래량, 터진 거래량들 누구의 거래량이에요? 주포들의 거래량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었을 때, 자, 만약에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에 매수를 한다라고 했으면 2, 3개월만 보유를 했었을 때 280%가 넘는 시세가 나오는 것이고요. 노란 추세선이죠.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입니다.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나서 올라가는데 뉴스 발생일에 만약에 이탈을 했다라고 했었으면 마이너스 7,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은 짧게 수익이 나오면은 이렇게 길게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좋은 기법을 제가 이제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렇게 열정적이신가요? 저는 항상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랐나요?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닐까.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데 오늘 금요일이라서 예. 더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좀 힘을 좀 내보자. 시장이 안 좋지만 다음 주는 좋을 것 같다. 좀 힘을 내보자라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저희 전문가님은 찐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다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쉽게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이 기법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신청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그럼 오늘 또 종목 AS를 해볼 텐데 몇 종목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오늘도 세 종목 리뷰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언박싱 종목 좋은 걸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저희랑 끝까지 방송 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예, 당연합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 AS 하나씩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4월 5일에 받았던 종목이고요. 첫 번째는 하이로닉입니다. 매수가는 8,350원, 시세가 1,130원까지 나왔고요.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지금 21%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5월 10일에 이 종목 AS를 받았더라고요. 예. 기억나세요? 예, 기억이 납니다. 네, 2차 목표가가 그때 10,000원이었어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근데 오늘 어제 시세가 나왔습니다. 어제 시세가 나오면서 2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오늘 종가는 9,320원. 전문가님, 2차 목표가 달성을 했으니까 또 시원하게 3차 목표가도 주시죠. 예, 10%를 더 올려서 11,000원까지 목표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목표가 달성할수록 차익 실현을 하면서 조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사실 2차례 정도 포착이 됐습니다. 2월에도 한번, 3월 25일에도 한번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5월에 첫 거래에도 같이 포착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변곡점마다, 즉 주포들의 매수 개입이 시작될 때마다 이렇게 좀 포착이 좀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포착일 이후 이 전보다 거래량이 살짝 늘어나는 모습들을, 평년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 좀 재료가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고요. 제가 AS 드릴 때까지만 해도 나오지 않았었던 스마트머니의 컨셉이죠. 정보와 재료가 우리한테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취매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어떤 재료가 또 새로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브라질 시장에 공급 계약이 조금 상향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이후에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하이젯 프로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사실 내부 관계자라면 충분히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앞두고 나서 이제 스마트 머니가 좀 투입이 됐었을 때 그 신호가 정확하게 조금 잘 잡아내 주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등장하기 전에 사전 선취매를 꼭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꼭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AS 종목은 하이로닉이었고요. 일단 수익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주시고 3차 목표가는 11,000원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볼게요. 오늘 소비재 관련주들만 또 가져오신 것 같아요.
하나씩 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코스맥스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4월 19일에 받았습니다. 매수가는 13만 4,500원, 시세가 20만 8천원까지 났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54%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종목을 딱 어제 점검을 받았는데 목표가를 또 하루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3차 목표가 하루 만에 달성했고 목표가가 2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20만 8천 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3차 목표가 단숨에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아, 여기에서 내려야 될지 아니면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을지 궁금하네요. 당연히 지금 보유자 입장에서만 봐야 되고요. 아, 신규 매수는 안 되나요? 신규 매수는 지양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도 화장품 쪽 그리고 이제 음식료 쪽은 좀 더 갈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장의 수급 문제가 계속 됐었을 때는 이쪽에서 랠리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이미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분 차익 실현을 하시되 아예 다 매도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추세를 좀 더 상향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다음 4차 목표가를 제가 22만 원까지 조금 우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12월 차트부터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작년 12월부터 이게 옆자리를 기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바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후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4월에 언박싱 종목으로 제가 아까 네 번째 말씀드렸던 매수 유형이죠. 언박싱 종목으로 그래서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고요. 매수 가격으로부터 54%가 넘는 수익이 단기간 안에 좀 잘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스마트 머니 컨셉은 정확합니다. 정보와 재료가 우리한테 제공되기 전에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 실적 재료가 뜨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멘텀적인 재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뒷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동남아시아의 쪽에서 이제 향수 시장을 지금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전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실적이 사상 기대치를 상회를 해버리는 그런 실적을 좀 기록을 해버립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1분기에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국내 K 이제 화장품이 역대급 수출을 찍었기 때문에 그럼 1분기 실적을 2분기에 발표를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것을 회사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실적을 집계를 하기 때문에. 그럼 잘 나올 것이다라고 미리 안다라고 하면은 사전 선침해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이번에도 잘 잡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서 K뷰티 이제 트렌드 유치 대규모 설명회 개최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6월에 미국 화장품 수출 호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분기 실적까지도 또 좋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되면서 지금 더 랠리가 그래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아웃퍼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본격적으로 재료가 시장에 노출이 되기 전에 사전선 침해를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규 매수는 지양한다라고 하셨고요. 4차 목표가는 22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AS 받아볼게요. 이 종목은 정말 저도 좀 가슴이 아픈 종목인데 바로 VT입니다. 4월 17일에 받았고요. 매수가는 19,520원, 시세가 39,00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거의 100%까지 나왔고요. 그때 말씀해 주셨던 전략이 추세가 살아있고 3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전량 수익 실현을 하자. 하지만 6차 목표가를 3만 8천 원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예. 벌써 6차 목표가인데 어제 달성을 했습니다. 어제 3만 9천 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7차 목표가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도 제가 방송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리들샷만 사고 이거를 안 샀나라는 후회가 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7차 목표가도 있나요? 진짜 목표가를 지금 상황에서는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너무 좀 과열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마찬가지죠. 신규 매수이자 입장에서는 지양을 하고 있고요.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 입장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2천 원까지 조금 한번 이왕 보유를 하셨다면 조금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월 차트부터 가지고 왔고요. 그 전에는 옆자리를 기다가요. 2월 14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 포착일을 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부터 4월 달에 거래량이 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얀색 박스권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거래량이 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늘기 시작할 때 제가 그래서 이 매수 관점으로 보고 언박싱 종목으로 4월 17일에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자,
추천일로부터 벌써 거의 100%가 가까운 수익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너무 잘 가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죠. 이때 이후로 실적 발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오기 전입니다. 자, 정보가 우리한테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가 가능한 기법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뒤에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리뷰를 드릴 때마다 하는 말이 결국에 뭐 리들샷 맞죠. 원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원툴이 너무 이제 강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너무 좀 수요가 강하고 여성분들은 아마 더 그것을 쓰죠. 체감을 할 것 같습니다. 구하기도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공급 대란, 쇼티지잖아요. 그래서 이 실적이 되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공급이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 때는 이게 더 실적이 더 크게 좀 증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의 어떤 그 어닝 시즌이 지나갔음에도 독보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이 종목을 다시 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이제 상황이 오게 되면은 네. 또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또 매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61선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조금 장기 성장이 거의 전 담보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61선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는 또 매수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 매수는 지양하고요. 보유자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42,000원까지 한번 시세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스마트 머니 기법을요, 이 PDF 파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등록 방법부터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팁까지 제가 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해 주시면은요, 무료로 어떤 조건 없이 모두 다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정리한 파일을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직접 받아가 보셔서 직접 검증을 해보시라는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AS는 바로 VT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매수는 지양한다라고 하셨고요. 만약에 61선까지 내려오면 그때 관심을 갖자. 그리고 7차 목표가를 좀 많이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42,000원까지 이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못 잡았다고 아쉬워하실 거 없습니다. 잡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방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말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서 이런 종목군들 직접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의 언박싱 종목이 정말 좋다면서요? 제가 이제 좀 앞으로 좀 잘 봐야 되는 업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조금 주목을 해보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받았던 AS 종목처럼 예.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섹터일까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어제도 반도체, 오늘도 반도체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종목 전문가님이 공개해 주시죠. 바로 코아시아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코아시아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예, 우선 이 반도체 쪽을 잘 봐야 될 때는요. 엔비디아 모멘텀을 되게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를 띄워놓고서는 절대 이 AI 모멘텀을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파생되어 있는 모든 이제 밸류체인 기업들을 상세하게 조금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코아시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향 HBM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요, 이 뒷페이지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 삼성 파운드리, 그 세이프죠. 세이프의 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선정된 바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부분인 코아시아 SEMI가 파트너로 정해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엑시노스의 이제 공식적인 파트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국제 규격에 특화된 칩 설계 기술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또 이제 8월 8일에 로보택시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FSD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자율주행 테마 전체에도 이런 수혜를 조금 퍼뜨릴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MD 관련해서도 3나노 트랜지스터 구조 채택 언급에 따른 삼성전자 수주의 기대감이 있음에 따라서 이 파트너사인 코아시아도 여기에 대한 수혜도 좀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재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젠슨 왕이죠.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
HBM이 엔비디아 제품에 좀 탑재될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조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실패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젠슨 왕이 직접 부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HBM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반박을 했다고 하고요. 인내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젠슨왕은 이것을 이 삼성전자가 잘 통과를 할 것이다라고 아마 밀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 경쟁력을 조금 만들어서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HBM을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와 이제 HBM에 대해서 협력을 같이 좀 맺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의 HBM 관련 테스팅에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래도 그런 코멘트를 좀 달아줬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과 협력을 하고 있으면서 3사 모두에게 메모리를 공급할 것, 우리에게 메모리를 공급할 것이라고 이제 단서 조항을 달아줬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자,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 생산될 HBM 그 12단이죠. HBM3 12단 제품도 같이 포함이 돼서 SK하이닉스가 공급에 대한 계약을 지금 맺어놓은 상황인데 삼성전자도 올해 2월에 HBM3 이제 12단 제품의 개발을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HBM 재료도 상당히 잘 봐야 된다. 삼성전자 향 HBM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이 SK하이닉스 향 쪽의 종목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을 우리가 잘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HBM 관련 시장 규모 전망을 보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크게 좀 증가를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HBM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모멘텀이 연속적으로 저는 연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긴 사이클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형적이죠.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5월 27일에 포착이 됐는데 이 녹색 기둥 표시가 포착일이잖아요.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고요.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착 매집에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급등을 조금 남겨놓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정말 엔비디아라는 모멘텀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코아시아였고요. 매수 전략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산들은 어느 정도 다 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말 시장에 집중을 좀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주말에 푹 쉬시고 충전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모두 고맙습니다.